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렌즈 삽입술은 근시퇴행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제 두 가지예요. 수술했는데 시력이 잘 나왔다가 다시 근시가 생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디옵터의 근시가 있어서 마이너스 5를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스마일을 했다고 쳐요. 근데 마이너스 5만큼 각막의 모양을 변형을 시켰는데 그게 예전 상태로 모양이 약간 복원이 되는 그런 영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나 2 정도의 근시가 다시 재발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수술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 환자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근시 자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만 18세나 20세가 지나면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30대, 40대에도 근시가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안 자라는데 눈은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렌즈 삽입을 하더라도 근시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각막 수술처럼 라섹이나 스마일처럼 수술 효과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렌즈 삽입에는 없겠죠. 왜냐하면 인공물질 그 렌즈의 디자인이나 모양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근시퇴행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는데 렌즈 삽입술을 재수술 받는 경우는 왜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ICL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의 크기가 12.1mm부터 13.7까지 4개의 크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사람들마다 신장도 다르듯이 렌즈를 넣는 그 공간, 수정체 고랑이라고 하는데 그 고랑의 직경이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렌즈의 크기를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었는데 예측한 것과 다르게 렌즈가 너무 크게 들어갔다, 아니면 작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수술 이후에 안압이 올라가거나 백내장이 발생하거나 각막 내피세포 손상이 생기거나 부작용들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너무 사이즈가 크다, 작다, 뭐 이런 판단을 의사가 수술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사이즈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렌즈를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도수도 측정을 하잖아요. 근시, 난시를 측정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수술 전에 검사한 것과 실제 교정 효과가 좀 다르다. 대개는 렌즈의 도수는 굉장히 정밀하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렌즈의 도수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보다는 수술 전에 측정 오차인 경우가 많아요. 측정을 아주 정밀하게 잘 못했을 경우에 도수가 잘 안 맞아서 그 도수를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는 토릭 렌즈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방향이 수술 전에 넣고자 했던 위치에 그대로 있지 않고 렌즈 위치가 좀 돌아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렌즈의 사이즈를 하나 큰 걸로 렌즈 위치를 다시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경우는 사이징의 미스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사이즈를 계측할 때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정밀한 안구 공간 계측 장비들이 생겼거든요. 저희 병원 같으면 카시아라는 전환부 OCT를 찍어가지고 공간과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고랑의 길이를 추정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런 빈도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재수술 케이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병원 개원한 지가 지금 거의 이제 7년, 8년 됐는데 그동안에 렌즈를 교체를 했던 케이스가 한 2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분은 렌즈의 회전 때문에 수술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토릭 렌즈를 쓰면 아이디어한 위치가 있죠. 거기에 딱 맞춰졌을 때 난시가 교정이 풀로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있다가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환자가 외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렌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왔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원하는 위치가 예를 들면 175도라면 한 10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위치를 다시 바로 잡아줬어요. 근데 또 6개월 있다가 또 시력이 떨어졌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똑같이 10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렌즈가 10도가 가장 편한 위치구나.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또 돌려도 같은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도의 위치에 뒀을 때 난시가 교정이 되도록 렌즈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렌즈를 넣어줬더니 이제 유지가 잘 되죠.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명은 역시 반복적으로 렌즈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되게 반복적으로 돌아갈 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렌즈를 대개는 집어넣기 때문에 허리존탈하게 넣기 때문에 허리존탈한 수정체 고랑의 길이와 수직 방향의 고랑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넓은 쪽으로 렌즈는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넣어놨던 게 수직 방향으로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일부 환자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렌즈를 수직 방향으로 넣도록 제작을 해요. 근데 이 환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이 거의 동일하거나 0.1mm나 2m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직 방향의 렌즈를 넣어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난시 렌즈를 빼버리고 그냥 근시만 렌즈로 교정을 하고 난시는 스마일로 추가 교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난시의 축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병원 한 0.6%에서는 수술 초기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렌즈의 위치가 조금 어긋난 경우는 위치 조정을 조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관리를 잘해도 그건 수술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주사 바늘보다 가는 구멍으로 도구를 넣어서 살짝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대개는 안전한데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0.6%의 일부 환자들은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의 해부학적인 조건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혹은 돌아가는 방향의 일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AS 받는 건 무상으로? AS는 무상입니다. 평생 워런티입니다. 이건 뭐 자동차처럼 1년, 2년,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렌즈가 들어있는 동안은 저희가 완전히 평생 워런티가 되니까 수술 비용을 또 내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돼요. 제가 그 난시 렌즈 상당히 애호가이기도 하고 저는 거의 난시가 남는 꼴을 못 봐요. 그냥 난시는 어쨌든 치료를 잘 할수록 시력이 더 질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난시가 심하지 않아도 수술 전에 환자한테 난시를 교정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주관적으로 차이를 느끼게 해보거든요. 환자가 난시 교정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게 잘 보인다라고 하면 교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난시가 0.75디옵터 정도만 돼도 교정을 했을 때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낮은 도수라도 저는 난시 교정 렌즈를 다 써요. 초기에 이제 제가 난시 렌즈를 국내에 들여올 때 국내 임상시험을 제가 처음 하고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처음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더 크잖아요. 저는 난시 렌즈에 대한 애호가이기도 하고 좀 옹호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90%가 난시 렌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더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난시 렌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수술을 정확하게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제로토릭 ICL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이다. 그래서 내가 난시가 좀 심하거나 난시를 좀 정확하게 조정을 하는 ICL을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오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토릭입니다. 제로 콜라가 아니라 제로토릭입니다.